이어서 국제 소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갈취할 차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국가별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매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추후 협상 여지를 미국은 열어놨거든요. 그럼 뭘 내주고 관세를 낮춰야 할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미국에서 갈취를 해왔었나 싶고 이제는 미국이 영어로 리핑, 뜯어낼 차례라고 하던데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이 발언들 때문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9원 증가해서 1,484.1원. 증시는 코스피가 1.74% 감소했고 코스닥은 2.29% 감소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갈취를 많이 해왔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근거가 뭘까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무역 수지 적자가 거의 전 세계 주요국들에게 있어서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은 미국이 만들어놓은 자유무역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갖게 된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라든지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관용을 베풀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치를 해준 건데. 그것이 오래 누적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불만이 많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차근차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상호관세 발효 하루 앞두고요. 백악관은 국가별 맞춤 협상을 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In total, since the Liberation Day announcement, nearly 70 countries have already reached out to the president to begin a negotiation. Countries are falling over themselves to reform their unfair trade practices and free open their markets to our country. The president's message has been simple and consistent from the beginning.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bring us your best offers, and he will listen. 지금 미 재무부 사무실 앞이 문전성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 70개, 70개의 나라들이 미국과 협상을 요청해서 줄을 서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최고의 제안을 하라. 그러면 트럼프가 들을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 최고의 제안 어떤 건가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한 목적을 보면 예.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가장 좋은 제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여러 이스라엘 국가들에서 이제 0%의 관세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를 본다면 가장 좋은 제안은 관세를 이제 동등하게 맞추는 것과 더불어서 미국이 갖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가져라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부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직접적인 목적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감소시키는 것과 미국에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통상 환경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관세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 그리고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해서 이번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무역 관행을 좀 개선하는 것 더불어서 거래 중심 동맹관이죠. 그래서 동맹이 보다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것 이런 방안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관세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가져와라. 그런 최고의 제안을 하라. 그러면 들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 최근에요. 트럼프 표 이 정책에 좀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트럼프 2기 출범 지금 2개월 반 만에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어떤 시위로 분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림도 나오고 있네요. 이런 분위기도 어떤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론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저녁에 거쳐가지고 이제 시위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1,200건 이상의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네.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시위 참가자들이 주장하는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방 정부를 지금 구조조정하고 지출을 감소시키는 이 부분에 너무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의약품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 세금 혜택을 줄인다든지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연금을 축소한다든지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규모 관세, 강공 드라이브라든지 러시아와 유화 기조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층들은 좀 조용한 편이에요. 물론 재계나 이런 측면에서 관세를 너무 강공으로 밀어붙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즉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저희가 좀 신중해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호 관세율을 발효한 다음에 양자 협상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 협상을 가기 전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생각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상호 관세율이 발효되면 미국 정부가 그걸로 인해서 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시간을 두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좀 시간을 단축하고 양자 협상을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럼 어떤 협상을 해야 할까?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요. 앞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요.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He obviously prioritizes two of our closest allies and trading partners, Japan and Korea, and the word out of those conversations was really positive, and positive really for American workers, American farmers. In the end, the president, of course, is going to be the one who decides whether the deal is good enough to change his mind about the tariffs. 예, 오늘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서 무역 균형 협력과 더불어서 많이 나온 얘기가 동맹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이제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과 우선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먼저 이제 양측이 발표한 이런 내용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두 정상이 통화를 하면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부분, 관세라든지 조선업, 그다음에 그 에너지 협력 그리고 이제 그 방위 분담금까지 여러 이슈를 좀 논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원스톱 쇼핑을 해서 모든 의제를 포괄적으로 함께 다루자 이러한 그 의중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그분에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나온 것처럼 동맹을 좀 동맹 우선권을 주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국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가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그러한 성과를 얻으면 국내 정치적인 홍보에 있어서 그리고 적자 자체를 줄이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네네. 중국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한국에 우선권을 준다, 일본에 우선권을 준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70개국이 협상을 하자고 지금 문제 성실을 이루고 있는데 우선권을 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 혜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홍보하면서 어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중요하니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원스톱 쇼핑,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관세랄지 그다음에 에너지랄지 그다음에 방위 분담금랄지 이런 거를 뭐 한 방에 논의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원스톱 쇼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주요한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예. 이제 협상팀들이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하면 네. 미국이 원하는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입장에서 시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경제나 무역 부분하고 방위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안들이고요. 그리고 협상의 기간이라든지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특히 방위 분담금 협상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 1년까지 걸리는 어떤 장기간의 어떤 그러한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놓고서 같은 협상팀이 다루기는 우리는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국내 정치로 아직 그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결정을 단기간에 하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나 무역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우선 경제 부분, 이제 관세 부분을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 정상 간의 담판을 짓는 뭔가 결과를 내는 이러한 모양새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이제 방위 분담 문제는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따로 협상팀을 꾸려 가지고 이제 그 협의를 해나가는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조금씩 입장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협상이라는 것이 다른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나서 소통하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어떤 협의를 해 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까지 맞물리면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은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선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에너지 중에서도 알래스카 LNG, 액화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미국이 참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협상 카드로 좀 유효할 수 있다고 보나요? 굉장히 유효한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 들어봐서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미국 국내에 공급해가지고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미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을 늘리고 잉여 에너지를 수출해가지고 또 재원을 확보하는 이러한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분야가 굉장히 핵심 분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무역시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백악관 고위 관련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고 무역시 적자를 줄일 수 있고 미국의 경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효한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위 분담관에서 한 가지 얘기 나올 게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자신의 첫 임기 동안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계약을 종료했다.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사실 이거 틀린 말로 알고 있는데 협상 중에 정권이 교체돼서 한국이 비용을 올려서 지불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대통령 신분으로 자꾸 이런 언급을 하는 걸까요? 그게요, 그 어떤 잘못된 정보라든지 거짓 주장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의 있게 보고 이제 그것에 대응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예. 이게 어제 오는 일은 아닙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제 2010년 대선부터 나와가지고 하도 이제 거짓 정보를 많이 얘기하니까 2020년, 2024년 대선 때는 미국 현지 언론에서 팩트 체크, 사실 체크라는 팀이 운영이 되었고 즉각적으로 토론회를 할 때 그러한 사실을 체크하는 이러한 그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입장을 좀 부풀려 가지고 협상이 유리한 위치를 그 차지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미국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입장을 보고서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요 정면 충돌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서니까 트럼프 대통령 추가 50% 관세까지 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hina's paying a 104% tariff. It sounds ridiculous, but they charged us for many items 100%, 125%. I think they'll make a deal at some point. 중국은 더 했다. 우리는 중국에는 뭐 다 합쳐서 104%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중국이 협상을 할 거다. 협상 안 하고 버티겠냐 이런 얘기인데 어떤 협상을 언제 제시해 올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지금은 미중 간에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격의 어떤 키를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이고요. 그거 말씀해 주고 화면에 나온 것처럼 104%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중국산 제품을 팔지 말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국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중국 정부도 바라지 않는 부분이고요. 국제적인 어떤
어떤 위상에 있어서도 지금 미중 간에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국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그 어떤 그 보복 관세보다는 협상을 하는데 무기를 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향후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대내적인 어떤 입장, 어떤 그 위상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강하게 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수입을 보면 압도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상호 보복 관세가 부과가 되면 아픈 쪽은 중국이 더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강하게 저항을 하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유화적으로 나와서 대화를 하자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미국 국내적으로, 중국 국내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초반에 기싸움을 하다가 대화 국면으로 이제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6월에 미중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2차 무역 어떤 협정을 위한 물꼬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럼 협상 카드로 좀 믿는 구석이 뭐가 있나,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는 그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WTO 세계무역기구에다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그 제소를 해놨어요. 사실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국제 무대에서 상징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 조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지지층들이 많은 미국 농산품을 수입하는 것을 뭐 금지한다든가 여타 어떤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죠.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위치를 갖다가 좀 그 흔드는 이런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단기적인 그러한 조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강하게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중 간의 대화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넘어가는 데는 다른 국가들의 양자 협상이 얼마만큼 진행되는가도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언급을 했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막 보시는 것처럼 주변국들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 또 공급망 협력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언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상호 신뢰를 주변국 강화하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무슨 해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는 중국이 굉장히 국제무역에 고립이 됐었어요. 동맹국 파트너들을 그 결집해서 중국 견제를 함께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트럼프 때 들어서는 동맹 비동맹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을 토대로 해서 모두 다 관세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유럽 동맹들 모두 좀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고 우려가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어떤 그 같은 처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나 일본, 유럽 동맹들 같은 주요국들과 어떤 그 대화를 하고 있고 상호 신뢰를 늘리면서 먼저 돌파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즉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내려놓고 있는 어떤 국제적 위상 영향력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나 무역 부분에서는 중국이 아프지만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중국이 미소를 짓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흥미롭네요. 미국도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고 중국도 주변국 우리나라와 일본을 언급하면서 같이 힘을 합치자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와 트럼프 행정부 2기와 미국의 속내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이나 사진이 새겨진 현수막 게시가 금지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선관위만큼 일반 국민도 정치권의 협조도 필요하겠습니다. 4월 9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